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ICMP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인데 TCP/IP에서 IP의 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ICMP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IP는 기본적으로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통신을 하기 전에 통신을 하는 상대방, 예를 들어서 뭐 라우터라든지 호스트의 상태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뭐 연결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을 때 이렇게 IP 데이터그램을 보내는 그런 방식의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IP 데이터그램을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설령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요. 당연히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오류를 복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오류 제어 서비스를 전혀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P는 한마디로 이렇게 IP 서비스를 정리를 하면은 비연결형 비신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했더라도 사실 송신자는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사실 자체도 이렇게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통신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정상적으로 내가 보낸 IP 데이터그램을 수신하고 있는지 또 작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이렇게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작동하는 게 이제 IP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IP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개발한 프로토콜이 ICMP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P의 부족한 그런 서비스, 컨트롤 서비스를 보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되고 또 개발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ICMP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면, 하나는 오류 전달에 대한 어떤 보고 서비스고요. 오류가 발생했으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런 보고 서비스를 송신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ICMP에서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IP 데이터그램 전달을 위한 상태나 또 필요한 그런 어떤 정보를 질의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P 통신하는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IP 통신에 필요한 라우트라든지 뭐 이런 장치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 질의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상태 정보에 대한 어떤 질의 서비스, 이 두 가지가 ICMP가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ICMP 프로토콜은 상당히 이렇게 간단한데요. 간단한데 대신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의 메시지들을 정의를 하고, 그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응답 메시지를 보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ICMP를 이해하려면은 이 ICMP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이해하면은 ICMP 서비스와 동작 방식을 거의 대부분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 자체도 이렇게 메시지의 구조 자체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메시지의 구조 자체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구조도 상당히 간단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메시지의 종류가 뭔지, 그 다음에 메시지의 참 유형이 뭔지, 그 유형 중에 또 이렇게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책섬, 우리 뭐 IP, TCP, UDP 할 때 책섬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책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면은 다른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그런 책섬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메시지 헤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의 데이터 파트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이 ICMP 메시지는 전달될 때는 IP의 데이터 파트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CMP가 IP 프로토콜을 보완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토콜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IP의 상위 계층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P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하위 계층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를 들면 랜 같으면은 이 랜 프레임에 데이터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ICMP는 네트워크 계층인 IP의 어떻게 보면 상위 계층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ICMP는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ICMP가 IP하고 같은 레벨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토콜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IP를 사용해서 IP 상위 계층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프로토콜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CMP 메시지가 여러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한 부류는 오류를 보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오류를 보고하는 메시지. 또 한 부류는 I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질의하는 그런 어떤 부류의 메시지가 정의가 되는데, 우선 오류 보고 메시지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류 보고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 메시지 유형이 정의가 되는데, 유형이 네 가지고 각 유형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메시지가 정의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이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TCP/IP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어떤 명령을 갖다 실행했을 때 도착지 불가능 이런 오류 메시지를 아마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도착지 불가능 오류 메시지를 ICMP를 통해서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나 수신자가 너무 많은 트래픽을 받아서 혼잡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제 송신자 IP가 전송 속도를 좀 이렇게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IP는 도저히 뭐 그런 역할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ICMP의 수신자가 송신자한테 출발지에서 전송 속도를 좀 이렇게 낮추게, 그 전송을 좀 억제하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P에서 이렇게 TTL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IP 데이터그램 보낼 때 타임 투 리브, 이 IP 데이터그램이 얼마 동안 인터넷에서 서바이브를 할 수 있는가, 살아 있을 수 있는가를 이제 TTL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TTL이 라우터를 하나 거쳐갈 때마다 이제 일씩 감소해가지고 0이 되면은 시간 이제 초과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시간 초과했다 이런 이제 오류 보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IP 데이터그램이 전달됐을 때 라우터가 송신자한테 방향을 이렇게 재지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할 때 보내는 오류 메시지가 방향 재지정, 리다이렉션 오류 보고 메시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착지 불가능 오류 메시지는
IP 데이터그램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목적지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지에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런 상황이 될 때 보내는 메시지가 이 도착 목적지에 도착 불가능 메시지거든요. Destination unreachable. 이런 메시지의 포맷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때 타입은 3이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 불가능 오류의 코드가 뭐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이 오류 메시지가 16개의 서로 다른 이제 오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당연히 뭐 체크섬이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부분은 여기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부분은 수신된 IP 데이터그램의 헤드 부분하고요. 헤드 부분 여기 이제 헤드 부분이죠. IP 데이터그램의 헤드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헤드 부분하고 그 다음에 IP 데이터 수신된 IP 데이터그램의 데이터 중에 여기 데이터죠, 그죠? 헤드인데 헤드의 데이터 부분의 첫 번째 헤드 바이트. IP 데이터그램의 데이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이제 예를 들어 TCP 같으면 TCP 세그먼트잖아요. TCP 세그먼트의 앞부분 8바이트. 앞부분 8바이트. 여기죠. 8바이트. 여기까지가 여기 데이터 ICMP의 데이터 부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목적지 도착 불가능 메시지를 송신자가 받으면은 그 데이터 부분을 해석해 보면은 아 저기 내가 보낸 IP 데이터그램하고 그 다음에 그 IP 데이터그램에 있는 IP 데이터그램에 들어있던 TCP의 헤드의 8바이트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송신자가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보낸 IP 데이터그램의 그 IP 데이터그램을 오류를 유발한 IP 데이터그램을 분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적지 도착 불가능 메시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트워크 주소가 잘못됐다. 갔더니 IP 데이터그램 목적지 IP 주소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갔더니 그게 네트워크 주소가 잘못됐더라. 네트워크 주소가 없더라.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가 잘못됐더라. 호스트가 IP 주소가 지정한 호스트가 아예 없더라. 그러니까 호스트가 뭐 이렇게 다운이 됐다든지 뭐 이런 상태겠죠, 그죠? 그 다음에 TCP나 UDP 이 포트를 찾으려고 보니까 포트가 지금 없더라. 포트가 액티브한 상태가 아니더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죠? 포트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포트가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프로토콜 자체가 없더라. 뭐 TCP가 없더라. 아니면은 뭐 UDP가 없더라. 그런 의미고요. TCP, UDP는 존재하는데 포트가 없더라. 지정된 포트로 찾아갔더니 그 포트의 프로세스가 지금 다운이 돼 있더라. 뭐 이런 의미겠죠. 뭐 그런 그다음에 프래그먼테이션이 안 되더라. 그다음에 뭐 소스의 경로가 잘못됐더라. 이런 형태 구체적으로 그죠? 이런 형태의 오류를 수신자가 IP 수신자가 송신자한테 오류를 보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목적지 도착 불가능 오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 어떤 종류의 도착지 불가능 메시지가 ICMP에 정의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은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
억제 메시지, 소스 퀸치 메시지인데요. 이거는 라우터나 호스트가 IP 데이터그램을 수신하는 라우터나 호스트에 혼잡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그램을 송신하는 출발지 호스트한테 전송 속도를 좀 이렇게 낮추게 그렇게 할 때 보내는 그런 오류 보고 메시지가 출발지 억제 오류 보고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이 포맷은 뭐 상당히 이렇게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혼잡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송신자가 IP 데이터그램을 보내는 전송 속도를 좀 이렇게 낮추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송신자는 이런 출발지 억제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데이터그램 전송 속도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 초과 메시지인데요. 시간 초과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이 IP 이 데이터그램 헤드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이미 좀 익숙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TTL 필드가 있잖아요. TTL 필드. TTL 필드가 타임 트리브거든요. 타임 트리브. 그러니까 IP 데이터그램을 전송할 때 이 IP 데이터그램이 인터넷상에서 얼마 동안 서바이브 할 수 있는가를 이제 표시하는 건데 그때 표시하는 방법은 이제 라우터를 몇 개까지 거쳐갈 수 있는가 이런 형태를 표시하는데 그래서 라우터를 거쳐갈 때마다 이 TTL 값이 마이너스 1씩 이렇게 이제 감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TL 값이 0이 되면은 그 라우터가 더 이상 이 데이터그램을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보내는 메시지가 시간 초과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IP가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또 그 하부 네트워크의 MTU가 이렇게 IP 데이터그램 크기보다 작을 때 IP 데이터그램 프래그멘테이션을 하고요. 그다음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이제 그 프래그멘트 그러니까 단편화된 여러 개의 데이터그램이 다 전송할 때까지 다 수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래 IP 데이터그램으로 재조립하는 그런 프래그멘테이션 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목적지에서 단편화된 데이터그램이 다 이렇게 도착을 해야지 이렇게 재조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조립 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단편화된 데이터그램들이 다 도착하지 않으면은 그럴 때도 시간 초과 메시지를 보내서 송신자한테 재조립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그램이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알려줄 때 사용하는 오류 보고 메시지가 이 시간 초과 오류 보고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방향제 지정 메시지인데요. 방향제 지정 메시지. 보통 이제 우리가 호스트가 연결된 네트워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라우터가 하나만 존재를 하고요. 그런 라우터를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설정을 해서 내가 우리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그런 목적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로 IP 데이터그램을 보낼 때는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데이터그램이 전달되게 이렇게 설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네트워크에 라우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개. 그럴 때 어떤 라우터가 IP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라우터가 자기보다도 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더 좋은 그런 어떤 경로 라우터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에 방향을 ICMP 이 방향 재지정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송신자가 다른 라우터로 데이터그램을 전송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오류 보고 메시지가 방향 재지정 오류 보고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이 잘못됐다 이런 걸 이제 송신자한테 알려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향 재지정 메시지, 방향 재지정 오류 보고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IP 데이터그램의 헤드가 이렇게 뭐 잘못 이렇게
작성이 됐을 때 잘못 작성이 됐을 때 송신자 호스트한테 어떤 매개 변수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통보할 때 그때 사용하는 오류 보고 메시지가 매개 변수 parameter problem 오류 보고 메시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어떤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송신자가 잘못된 헤드의 파라미터가 뭔지를 알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류 보고 메시지 ICMP가 제공하는 오류 보고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은 ICMP에서 제공하는 쿼리 메시지, 질의 메시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질의 메시지. 질의 메시지는 가장 많이 쓰는 질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아마 이미 익숙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핑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에코 요청을 하고 에코에 대해서 회신을 하는 에코를 요청하고 에코를 회신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ICMP의 질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핑 메시지를 보내서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지금 살아 있는지 아니면 다운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때 이 핑 코맨드가 ICMP의 이 에코 요청, 에코 회신 요 메시지를 사용해서 핑 코맨드를 구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수신자한테 타임스탬프를 요청을 해서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시계를 이렇게 동기화할 때 그때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가 타임스탬프 요청 메시지인데요. 또 잠깐 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호스트가 우리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서브넷 마스크를 내가 이렇게 잘 모를 때 라우터한테 서브넷 마스크를 요청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메시지가 주소 마스크 요청 또는 응답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라우터의 주소를 내가 이렇게 알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이제 질의 메시지가 라우터 찾기 또는 광고 질의 메시지인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ICMP의 질의 메시지, 쿼리 메시지가 에코 요청, 에코 응답 메시지인데요. 에코 요청,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인데 핑 프로그램에서 주로 이렇게 핑 코맨드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핑 코맨드 이 핑 프로그램에서 요 ICMP 에코 메시지를 목적지까지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받아서 통신 상대방의 IP 통신 상대방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는 상태라는 게 다운이 됐는지 뭐 아니면 살아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한다는 건데요. 그때 사용하는 메시지 포맷인데 이게 이 메시지 포맷인데 이 아이덴티파이어는 실제로 이 ICMP의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송신자의 프로세스 식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갔을 때 그때 각각을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누가 보냈는지를 어느 프로세스가 보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식별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또 여러 개의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퀀스 넘버를 이렇게 붙여서 보내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요. 여기 ICMP 메시지의 데이터 부분인데 이 데이터 부분은 그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떤 목적으로 에코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추가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가 송신자가 보내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보내냐면은 이제 핑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핑은
이 데이터 부분에 뭘 갖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송신자 보냈냐면은 송신자의 현재 시간 정보, 현재 시간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데이터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리플라이는 있잖아요. 리플라이는 이 데이터 필드에 응답자는 있잖아요. 에코 응답 메시지,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에는 송신자가 보낸 요 메시지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응답 메시지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핑 메시지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시간 정보, 송신자의 시간 정보가 리퀘스트 메시지로 보내면은 응답 메시지도 그대로 요 시간 정보, 송신자가 보낸 시간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이 데이터에 들어가서 리플라이 메시지로 송신자한테 다시 이렇게 회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대로 에코, 메아리처럼 다시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메시지 이름을 갖다 에코 메시지라고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핑 메시지 같은 경우 송신자가 송신할 때 이 메시지를 리퀘스트를 보낼 때 송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응답 메시지, 리플라이 메시지가 올 때도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이렇게 응답이 되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송신자 입장에서 보낼 때 시간은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에서 내가 이렇게 받아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때의 현재 시간을 확인해서 그 현재 시간하고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에서 그 응답된 그 시간을 빼면은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에 있는 요 시간 정보라는 게 그 에코 리퀘스트를 송신했을 때 그 시간 정보니까요. 왜냐하면 똑같은 정보가 리플라이 메시지 카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때 현재 시간, 그 다음에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에 들어있는 시간 정보, 그 두 개를 빼면은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런 시간을 보통 이렇게 RTT라고 그러잖아요. RTT라고 그러는데 라운드 트립 타임.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핑 명령어를 사용해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다운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응답이 오면은 다운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응답이 됐을 때 응답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RTT 시간을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게 그렇게 핑 코맨드의 결과가 출력되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 그래서 요 핑에서 RTT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RTT를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핑 코맨드에서 RTT 값을 같이 출력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 마스크 요청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내가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럴 때 서브넷 마스크를 요청하는 그런 주소 마스크 요청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라우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주소 마스크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우리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서브넷 마스크가 뭐다 하는 것을 송신자한테 알려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메시지가 주소 마스크 또는 응답 지리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일단 자기의 오리지널 타임스탬프를 이렇게 보내주고, 근데 수신자의 타임스탬프는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송신자는 이제 자기 타임스탬프만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겠죠, 그죠? 송신자. 그러면은 수신자는 리플라이 메시지를 보낼 때 송신자가 보낸 오리지널 타임스탬프는 이게 그대로 이렇게 송신자의 타임스탬프는 그대로 오리지널 타임스탬프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수신했을 때 이 수신 시에
수신 시점에 수신자의 타임스탬프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플라이 메시지를 보낼 때 전송 시점에 타임스탬프를 이렇게 보내서 이 타임스탬프를 요청한 송신자가 이 타임스탬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응답 메시지를 받아서 송신자하고 수신자 사이에 그 시계의 오차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시계를 동기화시킬 때 그때 사용하는 질의 메시지가 타임스탬프 요청 응답 메시지인데, 실제로 시계를 어떻게 동기화시키는 알고리즘 그 자체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타임스탬프 요청 응답 메시지를 사용해서 인터넷에서 시계를 어떻게 동기화를 시키는가, 그런 부분은 따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우트를 찾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라우트에 관한 정보를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어떤 호스트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메시지가 라우트 찾기 또는 광고 메시지인데요. 어떤 호스트가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라우트가 여러 개 있을 때요, 그 라우트의 주소를 내가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보내는 메시지가 라우트 찾기 메시지, 라우트 솔리시테이션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요. 그러면은 이 라우트 요청 메시지를 받은 라우터는 물론 당연히 이 요청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브로드캐스팅 하고, 왜냐하면 라우트가 뭐 한 개가 있을지 여러 개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라우트 요청 메시지를 받은 라우터는 라우트 광고 메시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주소를 전송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라우트 주소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 메시지 같은 경우는 라우트가 알고 있는 라우트 주소 여러 개 있을 때 그 전체를 광고 메시지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라우트 광고 메시지의 포맷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MP는 IP가 이렇게 해서 ICMP의 오류 보고 메시지, 또 오류 보고 서비스, 그 다음에 ICMP의 쿼리 메시지, 질의 메시지, 그 다음에 질의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IP는 오류 확인, 또 오류 제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P 데이터그램을 전송했을 때 어떤 오류에 관한 그런 정보를 내가 이렇게 획득을 해야 되거나, 또 그 오류에 대해서 오류를 확인해서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갖다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ICMP를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P 통신하는 상대방의 상태를 이렇게 내가 확인해야 될 때도 IP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ICMP를 사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구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IP와 ICMP를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